싱가포르 카플란과 함께 ACCA 영국 공인회계사 과정을 동의전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연유학원의 전우윤 원장이라고 하고요. 이제 블로그에서는 보통 지니아빠라고 이제 많이 나옵니다. 우리 옆에 이제 싱가포르 카플란의 한국 담당자 클레어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플란 싱가포르 한국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는 매니저 김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지금부터 이제 뭐 해연유학원에 대한 소개는 잠깐 드리는데, 이제 91년 설립됐고 주로 대학교 위주로 하고, 저희가 이제 한 30년 되다 보니 열심히 여러 고객들하고 오랫동안 잘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밑에 이제 Q&A 창이 있는데요. Q&A 창에 이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만약에 이제 발견하면 중간에 이제 답변을 드리고, 발견을 못하면 저희 끝나고 이제 Q&A 시간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ACCA란 무엇인가? ACCA 우리나라하고 좀 약간 개념이 좀 다른데요. 예. 네. 약간 이제 그런 개념에 대해서부터 이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ACCA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학생분들이 전공을 고를 때, 그리고 싱가포르로 유학을 가면서 싱가포르 취업도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쵸. 싱가포르이든 한국이든 어디서든 취업을 할 때 학생들이 고려하고 바라는 점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제가 이제 세 가지, 가장 유력한 세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근무지의 환경이에요. 멋있는 곳에. 네. 멋있는 곳은 어떤 데가 멋있는 이게 곳에. 제가 네. 싱가포르 유학을 하면서 저도 이제 카플란 학생이었기 때문에 네. 제가 유학을 하면서 학생들이 바랬던 점, 저나 혹은 제 주위에서 바랬던 점을 좀 꼽아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얘기를 다시 한번 이어서 드릴 텐데, 네. 멋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 약간 좀 막연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구글 뭐 이런 느낌. 그쵸. 뭐 회사도 뭐 좀 네. 멋있는 곳에 있었으면 좋겠고, 회사 네. 자체도 좀 멋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죠. 하는 그런 바람들이 분명히 학생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당연히 고연봉, 높은 연봉을 고려할 중요하죠. 그쵸, 당연히 고려할 수밖에 예.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나 하는 직종보다는 조금 전문직, 나만이 기술을 가지고 전문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직종을 좀 찾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뽑아봤고요. 그에 걸맞는 ACCA, 회계라는 전공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가 멋있는 곳입니다. 뷰는 정말 끝내주네요. 정말 예술이죠. 예. 네, 뭐 홍콩 야경과 더불어서 싱가포르 야경 하면은 단연 꼽히는 곳이 이 레퍼런스 시티라고 하는 싱가포르의 금융권가를 그렇죠. 꼽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초저녁이어서 조금 이렇게 빛이 덜한 편인데 밤에 실제로 가면 야경이 정말 예쁘거든요. 정말 예쁘죠. 네, 그쵸. 근데 여기에는 이제 웬만한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과 그 다음에 싱가포르로 들어와 있는 150개 이상의 금융권들이 금융회사들이 이곳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준비를 한 거고요. 예. 두 번째에 대해서는 제가 연봉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4대 회계법인인 3일, 삼정, 안진, 한영들에서의 통계를 내보면 2018년 기준으로는 신입 회계사의 초임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5년 차를 넘어갔을 경우에는 수당을 포함하면 1억에 육박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아무래도 고연봉 직종인 것 같아요. 그럼 싱가포르에서도 그렇게 연봉을 많이 받나요? 그쵸. 싱가포르에서도 역시나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제가 국내의 대표적인 회계법인을 꼽았지만 회계법인에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회사에 소속돼서 회계 부서에서 일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혹은 작은 회계 부서에서 회계 회사에서도 일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회계사라는 직종 자체가 고연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계사라는 게 사실 조금 낯서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전문직이다 보니까. 회계사 네, 뭐 하는 겁니까? 사자 달린 직업 뭐 하는지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 회계사가 하는 일,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일은 회사의 경영 상태, 재무 상태 등 다양한 재무 보고와 관련한 일들을 파악하는 역할이에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이거를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예. 일단 재무제표 조금 벌써부터 어렵죠. 예, 네, 그리고 조금의 회계 감사, 이제 음. 회계가 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확인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확인 절차를 하는 일, 그 다음에 기업의 재무 관리, 판매 정책 등과 같은 효과적인 방안도 제시를 하기도 해요. 이제 경영적으로 있어서 이제 그 수적인 수치를 파악하고 경영에 어떻게 더 이바지할 수 있는지 그 부분 역시 회계부서에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경영 자문 업무도 역시나 수행하는 게 회계사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그냥 회계 이런 일들은 네. 그냥 계산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회계사란 자격증이 필요한 건가요? 그게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예, 네. 어떤 부분이 전문적인가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중에 재무제표 작성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틀이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뭐라 그러죠?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그 틀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회계사는 더 엄격하게 있거든요. 예. 특히나 회계사 종류, 국가적인 이제 회계사 종류 제가 뒤에 말씀드릴 텐데 미국 회계사, 영국 회계사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에서 내가 어떤 거를 기준을 삼아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정리를 하느냐가 국가별로 또 회계사가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계사를 준비를 하더라도 영국 회계사가 있어도 사실 미국 회계사랑은 또 다르게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게 조금 복잡한 개념이지만 일단 대략적으로는 회사의 모든 수를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돈을 관리한다. 그쵸, 돈을 예. 관리를 한다. 중요하죠. 네, 라고 보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하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두 다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예. 그래서 그렇죠. 한 가지로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요. 과거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수적 자료를 정리하고 확인하는 일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 회계하면은 당연히 수학을 잘해야 될까요? 못해야 될까요? 수학 잘해야죠. 계산해야 되는데. 그쵸. 계산을 해야 예. 되는데 사실상 계산은 계산기나 컴퓨터가 해주게 돼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컴퓨터 엑셀. 네, 그쵸. 내가 뭐 손으로 정리를 하고 이 정도의 수치가 아니라 엑셀이라든지 계산기라든지 어쨌든 기계의 힘을 빌려서 계산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수를 조화만 하더라도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 조화만 하더라도 회계사라는 직업을 가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미분적분 이런 거 다 필요 없나요?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산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산수. 네, 산수.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누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런 회계사라는 직종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 이제 멋진 곳에서 일하고 싶다, 고연봉, 그 다음에 일하는 전문 직종이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인기가 아무래도 떠오르고 있는데 더욱이나 회계사라는 직종 자체가 지금 보시다시피 모든 분야에 있어서 조금 우수한 직종으로 꼽히고 있어요. 골고루 우수한. 네, 골고루 우수한. 보상이라고 하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연봉이 문제가 그렇죠,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고용 평등이나 일자리 전망, 고용 안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단연코 조금 우수한 직종으로 사자 직업으로 꼽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AI가 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네. 회계사 다 망할 거다 뭐 이런 그쵸. 얘기도 있는데. 근데 회계사라는 직종 자체가 지금 일단 그 AI는 개발 중이잖아요. 예. 조금 먼 미래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미래 유망 직종에서는 조금 제외가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취업 시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게 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회계사가 지지는 않을 거예요. 네, 지지는 않으실 거고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그런 유망 직종에서 회계사가 제외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회계를 공부하시는 인재분들이 적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인원 자체가 적어지다 보니까 회계회사에서는 뭐 1000명을 뽑아야 되는데 실제로 회계사를 합격한 학생은 한 7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인원이 부족하게 되면서 공급이 적고 수요는 계속 유지가 되면서 오히려 더 이제 연봉이나 이런 측정들이 더 높게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게 또 이제 이게 회계가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법적인 문제하고 그쵸.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맞아요.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AI가 모든 거를 관여할 수는 간단한 없어요. 회계 정리는 할 수 있어도 네, 맞아요.
법적인 정리는 이제 못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뭐 포맷으로 보고서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도 하고 그렇죠. 여러 분 그 이제 분석들도 하면서 이제 회사에 조언도 하는 그런 음. 입장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시게 되면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던 회계사 중에서 예. 제가 국가별로 간단하게 3가지 국가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려고 예. 해요. 그래서 한국, 미국, 영국으로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당연히 영국 ACCA는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이기 때문에 네.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국 기준으로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한국에서 회계사 혹은 회계라는 이제 전공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찾아보셨다면 CPA 엄청 그렇죠. 들어보셨을 예. 거예요. 네, 기준 자체가 미국은 AICPA, 한국은 KICPA. 예.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한국 공인회계사협회, 뭐 미국 공인회계사협회 이렇게 다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는 영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영국 ACCA 같은 경우는 다른 CPA 이제 회계사 협회에 비해서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많기로 유명해요. 네, 그래서 시험 준비 가이드라든지 아니면은 응시생들의 시험 준비를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조금 명성을 쌓아온 그런 협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ACCA라는 이름 자체가 낯서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예. 합니다. 네. 그래서 ACCA라고 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인정받은 회계사들의 협회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요렇게 약자로 따고 있고요. 영국 국제회계사 자격증인데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그 다음에 영연방 국가에는 아무래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싱가포르이 포함되어 그렇죠. 있어요. 예. 싱가포르이 영연방 국가인 이유 자체가 예전에 영국의 식민지였었어요. 그렇죠. 네,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싱가포르라는 나라 자체에는 영국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것도 그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79개국 이상에서 지금 22만 7천 명 이상의 회원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회계사 협회여서 내가 최종적으로 취업을 할 곳이 싱가포르, 호주 혹은 뭐 뉴질랜드, 그 다음에 유럽 이런 곳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ACCA를 먼저 고려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 아무래도 CPA,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거 그리고 이제 미국 거가 대표적이기 AICPA, 때문에 예. 네, AICPA, KICPA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그걸 더 많이 사용하지만요. 영국 회사들 혹은 유럽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ACCA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CCA를 가지고 있으셔도 한국에서도 취업이 문제가 없으시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제 예를 들어 영국계 은행이라든가 그쵸. 뭐 유럽계 은행에서는 그 인력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네. ACCA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별로 않아요. 없지. 네, 예. 일단 공부하는 것부터가 한국에서는 자료가 많지 네. 않기 때문에 쉽지가 그렇죠.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분들도 ACCA보다는 CPA를 더 도전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ACCA를 내가 공부를 하신다면 한국에서의 경쟁력은 더 높아지시겠죠. 그렇죠. 많이 뽑진 않지만 인력이 별로 없는 그쵸. 그런 예.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CCA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렸고요. 아무래도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시험 과목이 아무래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시험 과목은 면제를 어떤 과목에 대해서 면제를 받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13과목을 무조건 패스를 하셔야 돼요. 13과목. 네, 예. 13과목. 그래서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기는 할 텐데 기본 9과목, 네, 예. 기본 과목 9과목, 그 다음에 심화 과목 4과목에 대해서 다 이수를 하시고 패스를 하셔야지 이제 시험은 통과를 하신 거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실무 경력 3년이 무조건 실무 필요합니다. 경력. 예. 네, 그래서 실무 경력이라고 하는 거는 ACCA를 사용하는 ACCA라는 그 공인회계사 협회에서 인정한 회사에서 실무 경력을 3년을 쌓으시고 나서 그러면 이제 인정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정식 회계사로 인정받으시게 되세요. 예. 네, 그렇군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CPA에 비해서 ACCA의 시험이 아무래도 제한이 걸려 있는 부분이 많아요. 네, 제한이요? 네, 예. 제한이라고 하면은 일단 지금 보시는 저 시험 응시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1년에 일단 시험이 2번밖에 없어요. 네, 시험이 2번밖에 없고요. 한 번에 3과목에서 4과목밖에 응시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기본적으로 면제받는 과목이 전혀 없이 13과목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다 패스를 한다고 치더라도 평균 3년에서 4년
정도가 걸리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소요 기간이나 이런 게 CPA에 비해서 조금 더 오래 걸리시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더더욱이나 공부를 안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세요. 네. 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험도 통과해야 되고 또 실무 경력도 네, 있어야 그쵸. 되기 때문에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보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면제 받은 과목도 면제 받고 또 그쵸. 한두 과목씩 이렇게 프로페셔널 과목도 패스하면서 또 일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는 맞아요. 경우도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무래도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병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말씀드렸다시피 13과목을 다 패스를 해야 된다. 시험을 응시해서 패스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간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저희 카플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궁금합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 과목, 심화 과목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기본 과목 9과목은 요렇게 널리지랑 그다음에 스킬스로 해가지고 부분이 나눠져 있어요. 기본적인 회계 원리부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 혹은 그 국가의 텍스, 세금 관련된 부분까지 해가지고 학생분들은 다 이수를 하셔야 되고요. 심화 과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분석에 대한 부분도 다 들어가게 돼가지고 이제 옵션까지 추가를 원하시면은 공부하셔도 되고요. 네, 요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카플란 싱가포르에서 공부를 만약에 회계를 하신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제가 과정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네.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저희 디플로마를 들어오시게 되면 회계학과 디플로마인 어카운턴시를 선택하시게 될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학교 1학년 과정에 회계 전공 기초 과목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 디플로마를 마치신 이후에는 디그리, 네, 음. 디그리는 3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요렇게 들어가시게 될 텐데 지금 그중에서도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부분은 포츠머스예요. 포츠머스 대학교. 네, 포츠머스 영국의 사립대학인데요. 포츠머스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과목 9과목 있잖아요. 예. 이 전체 9과목에 대해서 다 면제를 받으세요. 시험을 안 봐도 되나요? 안 봐도 되세요. 졸업만 하면? 네, 졸업만 하면. 네. 대박인데요, 네, 이거. 그쵸.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2번 정도밖에 시험이 없고, 그 다음에 한 번 응시하실 때 3-4과목밖에 응시를 못 하시기 때문에 지금 9과목 패스라는 거는, 면제라는 거는 못해도 1년 세이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사실은 이제 저게 시험 본다고 다 합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떨어지면 또 봐야 되고. 그쵸. 그러니까 떨어지면 또 봐야 기본 되고. 1년에서 1년 반을 지금 다 면제를 받으신 거기 때문에 엄청난 메리트예요. 네, 그래서 이 포츠머스를 아무래도 많이들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렇죠.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 9과목 전체가 다 면제이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면 이제 9과목 면제 받고 남은 과목 4과목만 4과목만 공부하시면서 이제 예. 만약에 아무래도 포츠머스에서 기본적으로 전공 기초를 쌓으셨기 때문에 예. 취업 같은 부분은 뭐 신입이나 인턴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실무 경력 병행하시면서 공부하시게 되면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1년, 딱 1년 걸렸거든요. 4과목 다 네, 패스하는데? 4과목 다 패스하는데 심화 과목 4과목 패스하는데 딱 1년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신입으로 네, 잘 경력을 쌓아 나가고 있어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제가 보냈던 학생도 네, 이제 포츠모르스에서 졸업을 하고 9과목을 다 면제받고 그쵸. 프로페셔널 과목을 이제 학원을 한 카플란 이제 ACCA 과정이 있었어요. 네네네. 프로페셔널 과정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한 2과목을 패스하고 근데 또 너무 기니까 그쵸. 좀 약간 이제 본인이 좀 지쳐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바로 이제 싱가포르 로컬 회계법인에 이제 취업을 했더라고요. 너무 잘 됐죠. 예, 취업하고 지금도 이제 가끔 카톡에서 이제 코로나에 잘 살아있나 이렇게 제가 이제 물어보는데 또 굉장히 잘 지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행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2과목은 패스하고 2과목만 이제 남았는데 어쨌든 이제 3년 일하면서 중간중간에 하나씩 이제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승려이 이제 ACCA라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전문직에 가는 과정이 생각보다는 수월하실 거예요. 가깝게 갈 수 네, 있네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뭐 정통적으로 간다, 내가 다 시험 공부를 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분들을 저희가 뭐라고 하는 거는 절대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조금 더 빠르고 쉽고 편안한 루트가 있다면 그걸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9과목 포츠머스 대학교 학사 학위도 받으시면서 ACCA에 대한 기본 과목을 9과목 면제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굉장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러면 이제
포츠머스에서 배우는 건 어떤 과목들이 있나요? 네, 포츠머스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포츠머스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디플로마,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회계학과 디플로마를 8개월 하신 이후에 진학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정식 명칭 자체는 Accountancy and Financial Management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과정에 대해서만 18개월 동안 12과목을 이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12과목 안에는 지금 제가 다 리스트를 적어놓은 이런 과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들에 해당하는 게 아무래도 그 ACCA 기초 9과목이랑 다 연결되는 과정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12과목을 이수를 하심에 따라서 9과목에 대한 면제를 받으시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나 내가 의심스럽다, 혹은 의심스럽다. 의심스럽다, 예, 그럴 수 있죠. 혹은 그쵸,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의심스럽다, 혹은 학생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시고 나서 내가 정확히 몇 과목 면제받는지가 궁금하시다라고 하는 분들은 ACCA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사이트 자체가 ACCA 과목에 대해서 면제를 보여주는 네, 그런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시게 되면 내 학교가 어딘지, 지역이 어딘지 네,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적게 돼요. 그러면은 확인하시고 내가 어떤 과목 이수에 따라서 몇 과목을 면제받으시는지 정확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기 딱 확실하게 얘는 나와 있나요? 네. 그래서 옆에. 딱 이거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ACCA 협회 사이트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요거를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서 전혀 의심하실 부분은 없으실 거예요. 예. 네. 사실은 이제 카플란이 이제 포츠머스 대학교, 그다음에 ACCA 면제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원래 카플란이 이게 회계학과로 굉장히 강한 그쵸. 학교로 알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예. 맞아요. 굉장히 전통적으로 이제 한 20-30년 전부터 네. 이제 회계학과가 강했던 네. 학교로 알고 있고 굉장히 좋은 교수님들 많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아무래도 ACCA에 대해서 조금 더 이득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포츠머스를 강하게 어필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디그리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는 옵션 머독이라든지 에식스 혹은 저희 RHL이나 UCD도 역시나 면제 과목이 다 있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RHL 나오시게 되면은 뭐 3과목 면제되시고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다 면제를 받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추가 7과목, 뭐 추가 아니면 뭐 6과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공부할 자신이 있다. 나는 그냥 학사하기대로 가고 시험은 시험대로 치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게요. 네. 근데 그 뭐 내가 이제 ACCA를 굳이 안 따겠다. 네. 그랬을 때도 회계학과가 매력적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ACCA를 안 따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사실 완전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달드리는 내용 자체가 회계라는 전문직을 아무래도 고려를 하신다면 그에 맞춰서 전공을 좀 심화적으로 들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조금 네, 제한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회계를 한번 시작하셨으면 전 일단 하셨으면 좋겠어요. 회계를 네. 일단 시작했으면 ACCA까지는 한번 가봐라. 네, 한번 도전은 해보셨으면 도전해봐라. 좋겠고요. 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회계학과의 전공 기초 중에서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몇 과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회계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수적인 부분, 회사의 수적인 부분에 연관이 되어 있고 그 수적인 부분이라는 건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 기업이 어떻게 굴러가느냐, 네,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회계를 아시는 분들은 사실상 경영진에서 더 높은 위치에 갈 수 있다고 말들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계학과를 나와서 그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읽으실 수 있고 파악하실 수 있는 그런 스킬을 갖추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경영지원부에 그냥 입사를 하시더라도 아무래도 조금 더 회사에 대한 이해를 빠르게 하면서 승진을 빨리 이루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이득이라고 봐요. 근데 저희 이제 학생들 케이스가 이제 아까 그 학생 말고 또 다른 학생 케이스가 일단은 이제 그 디플로마 과정을 그냥 일반 경영 쪽으로 들어갔는데 네네. 이제 가서 공부해 보니까 전문적으로 나중에 이제 취업할 때 보니까 딱 회계학과가 너무 매력적이죠. 매력적이다 해서 네. 일부러 포츠머스로 갑자기 뜬금없이 저희한테 네. 전화해서 원장님 어떻게 옮겨요? 그래서 전화 연락 와서 실제로 그 케이스가 2학생이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학생 둘 다 공부 되게 열심히 하던 친구였고 네. 하나는 호텔 경영학과였는데 이제 회계학과로 뜬금없이 바꿨고 근데 물론 이제 다 경영 패컬티 안에 들었으니까 바꿀 수가 있었는데 네.
그리고 한 친구는 그냥 일반 경영학과였는데 마케팅 쪽이었나 이랬는데 이제 또 회계학과로 포츠머스로 바꾸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두 친구 다 굉장히 공부는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현지에서도 굳이 뭐 ACCA가 아니래도 학부 졸업장만으로도 취업에 할 때 회계학과가 좀 더 유리한가요? 회계학과에 대해서 회계 자격증을 안 따고 학부 자격증만으로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사실상 ACCA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을 패스를 했다는 부분을 영문 이력서인 레주메에는 다 리스트 다운을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그렇죠. 사실상 실무 경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정식 회계사는 아니세요. 아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 전공에 대한 부분에 이해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실 때는 아무래도 기본적인 경영보다는 회계부서에 훨씬 더 취업이 쉬우시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연히 이득이실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내가 전과를 희망한다. 예. 정말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회계학과 디플로마의 인원보다 포츠머스에서 공부하시는 인원이 더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포츠머스가 저희가 한 번 열리게 되면 한 60명 정도, 한 5, 60명 정도가 이제 한 반에서 운영이 된다고, 한 과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는 경영을 듣고 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중간에 넘어가실 때 브리징이라는 부분이 필요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두세 과목 정도, 이제 혹은 맥시멈 4과목 정도를 이제 추가 이수하시고, 그 말인즉슨 회계에 대한 전공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공 기초에 대해서 더 듣고 오신다, 참여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포츠머스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던 해연의 학생분들처럼 이제 회계를 생각을 하시고 이제 전공에 대해서 돌리시는, 전과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현지에는 많이 계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카플란이 사실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인데, 이게 내가 경영 바운더리 안에서는 내가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 마케팅이나 뭐 딴 거를 이제 선택했다 하더라도 디플로마가 1학년 과정이 디플로마 마치고 2학년 올라갈 때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학교도 선택할 수, 같은 과에도 학교가 이제 여러 학교가 있으니까 학교도 선택할 수가 네. 있고 바꿀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학비를 설명드리면서 디플로마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디플로마 인 어카운턴시, 제가 회계학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회계학과의 학비가 사실상 12,840불이거든요. 싱달러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100만 원 정도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학비는 사실 회계학과만의 학비가 아니라 어떤 전공을 선택을 하시든 디플로마 학비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이후에 디플로마 8과목을 다 이수하신 이후에 학사 학위를 들어가시게 되는데 사실상 이 학사 학위가 내가 최종적으로 받을 바치러스 디그리, 이제 학사 학위 그 졸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고려를 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디플로마 8과목을 이수하신 이후에 학사 학위 진학하시면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말씀하신 케이스처럼 내가 전과를 하고 싶다, 혹은 이번에 원래는 머독에서 회계를 하려고 했지만 생각을 해보니 그냥 포츠머스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케이스도 이때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학비 같은, 디그리 학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대학교, 파트너 대학교마다 상이하게 움직이고 있어서요. 6개 파트너 대학교별로 다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 6개 파트너가 이제 아무래도 다른 부분이, 가장 저렴한 학교는 24,717불, 그 다음에 가장 학비가 높은 학교 같은 경우는 33,000불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요거 역시나 한 10,000불 정도, 죄송해요. 10,000불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조금 학비도 같이 고려하고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츠머스는 얼마 정도 되나요? 포츠머스가 중간 정도예요. 27,000불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한 2,500만 원 네, 2,500만 원 정도?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2번 분납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부담적인 측면은 조금 더 질 수가 있겠죠. 1학년 때 한 1,100만 원, 2,500만 원이니까 2학년 때 1,250, 3학년 때 1,250. 네, 맞습니다. 한 4,000은 안 되고 3,600 정도 되겠네요. 3,600만 원이면 우리나라하고 별로 우리나라 4년제 대학교에 1년에 한 800만 원 요 정도 생각하시면 곱하기 이제 4하면 3,200만 원이니까 뭐 큰 차이 안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내가 고3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 좀 이제 ACCA를 따서 돈을 벌고 싶어. 싱가포르에서 외국 생활도 하고 싶어. 근데
고3이야. 그럼 네. 이제 내년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나요? 내년에 카플란을? 들어오시려면 아까 예. 말씀드렸던 디플로마가 아무래도 대학교 1학년 과정이잖아요. 예. 대학교 1학년 과정이기 때문에 디플로마로 들어오시면 너무 좋겠지만 예. 디플로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조건이 저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네, 예. 저희가 입학 사정은 아니고 입학 기준을 가지고 있는 예. 학교이기 때문에 두 가지 기준만 맞추시면 되는데요. 고등학교를 일단 졸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건 할 수 있어요. 네, 그건 하실 수 있으시죠. 예. 그래서 졸업을 하시고 예. 졸업을 하신과 동시에 IELTS를 준비를 하셔야 되세요. IELTS 6.0이 디플로마로 들어오실 수 있는 공인 영어 성적이세요. IELTS는 공인 영어 성적인가요? 네, 그쵸. 그래서 예.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토익이나 토플이 조금 토플이 많이 익숙하시죠. 익숙하죠. 네, 근데 유학은? 토플 예.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로 치고 하시게 되는데 IELTS는 영국식 토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영국식 토플을 준비를 하셔서 이제 라이팅, 그다음 모든 분야죠.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리딩 해가지고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요. 그 시험 보신 성적의 평균 점수가 오버롤로 나오게 되거든요. 예. 그 오버롤을 따지셔야 돼요. 그 성적이 6.0이 나오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6.0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디플로마를 들어오실 조건이 안 되세요. 그렇죠. 그러면 영어에 대해서 먼저 선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다행히도 저희 카플란 싱가포르는 영어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PBEP라고 하는 영어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고요. 예. 그 영어 프로그램은 레벨이 총 5단계로 운영이 되어 있어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학생분들이 본인에 맞는 레벨로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그 레벨 배정받으시는 방법 역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레벨을 배정받으시기 위해서는 내가 6.0이 안 되는 IELTS 성적을 제출을 하시거나 예를 들어서 뭐 4.0 정도가 나온 거겠죠. 그렇게 되면 레벨 4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준이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지니 아빠 원장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원장님께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여기 회원유학원 방문하시면 영어 레벨 테스트를 무료로 치르실 수가 있으세요. 그 영어 레벨 테스트 시험지는 저희 카플란 싱가포르에서 준비한 부분이고요. 시험 응시하시게 되면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소요돼서 결과를 받으시게 될 거예요. 예. 배정 받으신 레벨부터 영어 프로그램 시작하시면 되세요.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네. 첫 번째는 고등학교 졸업. 네, 맞습니다. 뭐 다들 자신 네.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영어 점수가 필요한데 네. IELTS 6.0이 필요한데 이건 뭐 학원에서 다녀서 공부 따셔도 되고 부족하다 그러면 카플란에서 어학당 과정을 그쵸. 거친 다음에 이제 올라가셔도 된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언제 개강이 입학이 가능한가요? 이게 굉장히 용이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과정 중에 영어 과정이랑 디플로마 과정은 저희가 매 짝수달마다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짝수면 2, 4, 6, 8, 8, 10, 10, 12.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8월 초시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들어오고를 싶다 하시는 분들은 8월 말 인테이크도 사실상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왜냐면 이 부분은 원래는 안 되는데 지금 학생 비자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시고 8월 거를 이제 너무 빠른 것 같다 하면은 10월 거 들어오셔도 되고 예. 이런 식으로 조금 입학은 아무래도 용이하신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학사학위, 디그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학교별로 이제 인테이크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여기 학사학위 제가 리스트를 다 적어놨는데 UCD, RHUL, 포츠머스, 에식스, 머독 같은 경우가 다 1년에 2번씩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머독은 3번 운영이 되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2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드렸던 포츠머스, 회계학과 포츠머스 같은 경우는 6월, 12월에 운영이 되고 있어서요. 학생분들이 디플로마 마치시고 6월 초에 열리는 혹은 12월 초에 열리는 인테이크에 맞춰서 진학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에식스도 6월, 12월, RHL은 5월, 11월, 그 다음에 뭐 UCD는 4월, 10월 이런 식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 맞춰서 기간, 뭐 내가 디플로마 끝나고 방학이 너무 길면 어떡해요? 중간에 텀이 너무 뜨면 어떡해요?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이나 아니면 저희 과장님, 회원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실 부분이어가지고 추가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포츠머스 대학교 ACCA 굉장히 좋은 자격증이죠. ACCA 굉장히 좋은 자격증이고 영국 공인회계사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격증인데 굉장히 이제 짜는 게 쉽지는 않지만 싱가포르에 있는 카플란 안에 있는 영국 대학교인 포츠머스를 통하면 9과목
13과목 중에 9과목이 면제되고 네. 나머지 4과목만 더 시험 보시면 되고 네. 3년 인턴십 하면 ACCA까지 가는 방법이 있고 근데 그게 사실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는 않고 저희 학생들도 그렇게 가고 있고 잘 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카플란 안에 있는 포츠머스 대학교의 과정이 총 8개월 플러스 18개월인데 이게 1학년, 2학년, 3학년 영국제 대학교 과정이고요. 굉장히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한국보다 오히려 좀 저렴한 면도 있고 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간다면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그쵸. 유학이 가성비가 된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가성비가 정말 좋은 이제 유학이 될 것 같고요. 이제 혹시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간략하게 ACCA와 카플란 포츠머스의 ACCA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Q&A 란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확인을 아직 못해서 혹시 질문이 있는지 제가 잠깐만 이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신가요? 예. 예. Q&A는 아직 없으시고 질문 치시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시니까 질문이 있으시면 뭐 지금 올려주셔도 괜찮고요. 아니시면 이제 저희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저희하고 저에게 또 카톡으로 이제 문의 주신 분도 계셨었는데 카톡으로 이제 문의 주시거나 아니면 전화로 상담 주시면 저희가 그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학이 사실 이제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고 리스크도 조금 있고 하지만 이런 전문직 쪽은 생각외로 굉장히 이제 안정적이고 미래가 어느 정도는 담보된다고 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뭐 물론 이제 경영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은 이제 저희가 경영학과 나와서 현지 이제 싱가포르 사람들하고 말빨로 이제 밀려서 이제 사실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이런 과정들은 자격증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접근하기가 취업 시장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그런 전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항상 또 알려주시고요. 오늘 설명회는 이렇게 간략하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많은 주제를 갖고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설명회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